자, 여러분, 수동태, 능동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포인트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의의 포인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문제 푸는 방법 세 가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최빈출하고 그 다음에 자동사, 그 다음에 감정 표현까지 갔고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700이 목표다, 아니면 800 초반까지만 내가 올려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또 다시 말하면 800 중반 넘겨야 된다, 아니면 900을 넘겨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제가 분명히 되고 있고요. 또 어휘 관련된 문제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의를 욕심을 내서 800 중반 이상 아니면 900 초반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 첫 시작부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볼 때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죠. 내가 너를 정복해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시험장에 온 것 같은 약간의 긴장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A, B 보기가 대조적으로 얘 수동태죠. B, P, P.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능동이죠. 제공했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주어가 직원들이고요. 그럼 빈칸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뭐 재정 지원이란 말이 있다. 자, 그러면 뭐야? 직원들이 우선은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를 정답으로 선택한다 그랬잖아. 대신에 뭐뭐를 하다, 아까 말이 맞는지만 확인해 봐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지원을 제공했다라면 일반적으로 뭔가를 제공한다면 누구에게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해석적으로 직원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았다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해석적으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성공. 2번 더 볼게요. 마케팅 프로그램이 좋아요. 얘 능동, BING니까 얘 수동, BPP니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능동태를 정답으로 한다 그랬지만 말이 돼요. 말이 돼. 해석해봐. 여러분 힘으로. 자, 봐. 마케팅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도구를 고려 중입니다. 마케팅 프로그램이 팔짱 끼고 나 고려 중이야. 효과적인 툴을. 좀 이상하잖아요. 수동태로 해야 마케팅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됩니다. Considered is considered. 간주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분명히 그러면 해석적으로는 수동태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수동태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올 수 있기는 한가? 그리고 내가 맨날 뭔가 시험 문제를 풀러가서 대강 해석적으로 수동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확 잡을 수 없을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은 확실한 개념 정리부터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문제는요, 사실은 48페이지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확실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예문을 주라고 또 PPT가 명령하니까 명령에 또 복종합니다. 4형식, 5형식 동사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선 4형식 동사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주어, 동사가 기본이고 문장이 성립하려면 우리 첫 번째 유닛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4형식은 뭐예요? 그렇죠.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2개 나오는 게 4형식이에요. 뜻은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형식 동사들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뭔가 이렇게 깔려있는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 주다가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누구에게 뭔가를 사주다, 다 약간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야 에게를 이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 수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향을 받는 애가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2개라는 것은 명사가 2개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럼 명사가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로 오겠네. 동사는 뭘로 바뀌어? 그렇지, BPP로 바뀌겠네. 하지만 명사가 뒤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아니죠. 그냥 수동태로 바꿀 때는 목적어 하나를 주어로 바꾸고 비동사 PP로 수동태로 바꿔주고 동사를
남아있는 명사는 그냥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되면 주어로 하나 오더라도 하나 남으니까 수동태 뒤에 명사가 가능해지는 거구나. 이게 그냥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 뭔가 약간 기계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구나를 1차적으로 이해했다면 예문을 얘 명령대로 들어봐야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 사형식 동사에서 또 2012년도 이렇게 또 출제하고 했던 send 동사를 써보려고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수동태, 능동태 강의를 다 잘 들으시고 스텝 3 문제를 풀고 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쓴 실전 문제집을 보내드리겠어요 라고 동영상에서 지금 예문을 들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재현 선생님이 보내드리겠어요. I will send. 같이 해봅시다. 그럼 send가 사형식 동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뭐에게 뭐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You. 강의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무엇을요? A book. 한 권의 책을 보내드리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보죠. 수동태가 뭔데? 당신에게 책을 보내는 거니까 당신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 가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you. 나는, 당신은 받게 될 것이다. 시제는 그대로 살려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BPP니까 be sent가 되겠죠? 그다음 남아있는 명사는 그대로 내려와. 그래서 a book. 나에 의해서 by me. 아하, 수동태 뒤에 명사가 왔어. 뜻은 뭐가 돼요? 당신은 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의미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가 뜻이 주다니까 수동태가 되면 받다가 되겠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뒤에 명사는 뜻이 뭐라고? 기본적으로 명사를 받다. 뭐라고? 명사를 받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계적으로 이런 형태를 이해해도 시험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데 be sent a book 이라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정답을 하지 않아요.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가 안 들어오면 답을 안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책을 be sent, will be sent 받을 것이다 라고 의미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답을 찍을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는 동사. 그리고 의미가 다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고 뒤에 명사가 오면은 명사를 받다로 기억을 하자.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이제 형태를 알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Mr. Kim gave a book. 책 참 좋아한다 그냥. 김 씨가 책 한 권을 줬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 맞아요? 제 말의 포인트 들어보세요. give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 중에 대표잖아요. 주다.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를 목적어 두 개가 올 수 있는데 목적어 하나? 그렇지 없잖아요. 집중해야지. 북 책을 이라는 말만 왔지 누구에게란 말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틀렸을까요? 맞아요. 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자, 세상의 모든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되게 딱딱하고 듣기 싫은 말을 지금 제가 할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고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꼭 누구에게라는 말이 없어도 돼요. 누구에게 뭐뭐를 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에게란 말을 없애고 그냥 뭐뭐를 줬다. 김씨가 야, 네 생각에 김씨가 목걸이 준 거 같지? 아니야. 김씨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냥 책 한 권 줬어. Mr. Kim gave a book, not a necklace.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잘 정재현 선생님이 좋아하는 빈칸 방식, 항상 이렇게 빈칸 방식
빈칸 해놓고 지금 괄호 이거 없애버리고요. A book. A book. 그리고 보기로 줘야 되겠지 제가. A. gave. B. was given. 뭐가 맞아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지금. 손 들어봐요. A가 맞아요? 손 들어봐요. 아니, B가 맞아요? B 생각한다면 손 들어봐요. 정답은? 이럴 때 약간 좀 허무한데, 둘 다 돼요. 제가 지금 둘 다 돼요 하는 순간, 하고 이해했으면 참 잘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저 혼자서 지금 뭐라노? 지금 막 딱딱하고 막 좋아하고 막.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설명할게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형식 동사는 누구에게 뭐뭐를 목적어 두 개 올 수 있지만 그냥 뭐뭐를 하나만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김씨가 책을 주었다 얘도 되잖아요. 능동태로. 하지만 수동태가 되어도 명사 올 수 있다며. 그럼 뜻이 뭐야? 김씨는 책을 받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 갔어. 책상에 앉았어. 시험 문제가 나왔어. 수동 능동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주어진 보기가 사형식 동사야. 사형식 동사. 그런데 빈칸 다음에 명사가 띡 나왔어. 그럼 무조건 정답이 능동태라거나 수동태라거나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따져야 돼요. 능동태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이 있어서 그 뭐뭐를 주다가 될 것이고 해석적으로 받다가 되면 명사 있어도 무슨 태? 말을 해봐. 소리 내봐. 말을 해봐.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 약속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이제 남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되는 사형식 동사가 뭘까? 그 사형식 동사가 출제가 됐을 때 그걸 보면서 이거 사형식이야 라고 딱 보여야 딱 긴장하면서 나는 빈칸 이하를 읽어보고 해석적으로 주다면 능, 받다면 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재에 시험에 나오는 사형식 동사가 9개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자, 페이지 48페이지 필수 암기 사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이 페이지를 넘기면 그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저는 같이 외우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냥 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아니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나 이거 기본도 모른단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주다. 사실 맞지? 또 주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offer. 제공하다나 주다나. 또 give, offer. 이 단어 알아야 grant. 역시 수여하다. 주다예요. award. 수여하다. 주다예요. 동동동동 사 형식 동사 기본적으로 주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토익이 샌드도 좋아해. 누구에게 뭐뭐를 보내줘. 선생님 저 900 넘기면 밥 사주세요 라는 메일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뭐 다양한 밥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안 밥, 중국 밥, 다양한 밥이 있는데 선생님 저한테 밥 사주세요. Please buy me lunch. 나에게 lunch를 사주세요.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buy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적겠지 그냥. 또 뭐가 있을까요? Send by, assign. 무슨 뜻일까요? 뭐뭐에게 뭐뭐를 할당하다. 그 다음에 issue. 핵심은 보면서 뜻이 생각나면서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가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되고 뒤에 명사가 붙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돼요. issue는 발급하다. 또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bring. 뭐뭐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파트 6에 make가 나온 적 있어요. 여기가 사형식 동사예요? 동사예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월드컵인데 피자 만들어줘. 약간 좀 상황이 이상한데요. 피자 만들어줘. 그럴 때 please make me pizza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됐습니다, 여러분. 사형식 동사로 들어왔지, 그죠? 자, 그럼 다시 시험 문제를 풀어갔다. 야들이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빈칸 답이 명사가 나와 있을 때는 수동태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능동태도 정답이 될 수 있어. 그지? 좋아. 근데 물론 수동태가 정답인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만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냥 몇 개만 골라가지고 물어볼게요. 예, 수동태로. 적어볼게요. What's sent? Was assigned? Was awarded?
Was sent a book. Was assigned a task. Was awarded a prize. 뜻. 수동태 답에 명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정답을 선택한다며. 어떻게 돼요? 그죠? 책을 받았다. 임무를 할당 받았다. 상을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키도키 좋아요. 자, 근데 4형식 동사 끝냈는데 5형식이 나 얘기 안 하면 후회할 거야. name이라는 동사 이거 5형식 동사거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5월달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vote란 동사 역시 나왔거든요. 얘기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거 많이 틀리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4형식은 정리를 했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돼? replay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형식. 5형식 동사가 어떻게 써요? 주어, 동사, 목적어. 친절하게 목적어라고 적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런 말은 참 딱딱도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5형식이래.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I will make you happy.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너 목적어 맞지? 누가 행복한데? 너를 행복한 상태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목적격 보어요. 근데 포인트가 참 정재 선생님이 웃으면서 사실 이렇게 공부했는데 틀릴 문제가 없어.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확신에 차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I will make you 900이. 너무 기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저도 진짜 기분 좋고요. 여러분도 보면서 기분 좋은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을, 강의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을 900이로 만들어 줄 거예요. 당신이 누구야? 900이. 똑같죠, 그죠? 포인트. 이거 명사 맞지? you. 900이도 명사 맞지? 물론 지금 영어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900이 강렬한 단어잖아요. 명사 맞죠? 5형식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어와 똑같은 것이 오면, 동격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오면 명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900이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뻔하잖아요. 동사 다음에 명령. 또 명사 2개 남았네. 명사 2개 나오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하나의 명사가 주어로 가. 비동사가 아니 동사가 BPP로 바뀌어. 그 다음에 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대로 내려갈 거 아니야. 수동태 뒤에 명사 또 탄생 이렇게 되겠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예문을 들어서 900이는 아무래도 한글이니까 영어를 좀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남학생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학생이랑 어떤 남학생이 다가와서 하면서 저 전화번호 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오다 가면서 많이 봤는데요. I consider you a nice person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당황하겠죠? 연락처 이랬는데 여러분이 I consider you a nice person 이렇게 말하면 좀 놀라겠죠? 근데 말은 돼.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consider 생각해요. 너 목적어. 근데 너랑 똑같은 게 뭐라고?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요. 하지만 토익 점수 몇 점이에요? 900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전화번호 안 돼. 그럼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잘했어야죠. 자, 봐요.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당신은 are 간주됩니다. considered. 어떻다고? a nice person. 좋은 사람이라고 간주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수동태 뒤에 명사 나왔네. 수동태 뒤에 명사 나왔네. 명사 나와도 말 되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시험 문제를 풀러갔어. 마찬가지로
consider이라는 이 오형식 동사도 능동태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고 수동태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해석해야겠어. 사형식,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수동태, 능동태를 선택하라고 묻는다면 둘 다 되니까 능동, 수동 둘 다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석해야겠어. 근데 해석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 위해선 사형식 동사 시험에 나오는 걸 내가 9개를 다 잡았단 말이야. 제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10개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도 시험에 선생님 잘 나오는 동사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다 외울게요. 진짜요. 책이 다 있어. 내가 또 말을 하겠지, 그지? 그거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be considered 답이 명사가 나와서 명사라고 간주된다. 그게 이해가 됐다면 응? 우리가 첫 시간에 풀었던 name이란 동사도 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name은 별표, 왕관을 씌우겠어요. 토익이 잘 내니까. name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 말고 동사일 때. 임명하다. 임명하다. 임명하다 해서 A를 B로 임명하더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name A, B. 그죠? 그러면 A는 임명이 되는 거겠지. 뭐로? B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김씨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영어로. 김씨. 요즘에 김씨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서 TV에. Mr. 김이 임명되었어. was named. 뭐로? A new CEO. CEO로,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수동태 쓰고 명사 오네. name, A, B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따끈따끈하게 vote라는 동사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vote가 뜻이 뭐예요? 선출하다, 뽑다죠. 그죠? 뽑다. A를 B로 선출하다. 나 네가 마음에 들어. 너 반장. 너를 반장으로 뽑았어. 그러면 너는 반장으로 뽑혔어. You were voted 반장, the president of the class. 뭐 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형식 동사 안 알고 싶어요? 시험에 나온 오형식 동사 난 알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칠판에 적어보겠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저 혼자 하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책에 다 있는 거 하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귀로 듣고 또 한번 입으로 얘기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머리 기억 속에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요. 자, 그래서 오형식 consider. 난 이거를 기억하라고 해요. 능동태는 잘 아니까 be considered 명사. 이렇게 수동태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수동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뜻을 생각해봐. 명사라고 뭐? 간주됩니다. 명사라고 뭐? 명사로 임명됩니다. 명사로 뭐? 뽑혔어요. 그 다음에 명사로 declare 선포됩니다. consider, name, vote, declare 말고 여러분 또 있었는데 여러분은 보지 말고 저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제가 당황하겠죠. 그러나 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elect하고 call이 있어요. 비슷하네. 뭐 뽑는 vote나 elect나 A를 B로 뽑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면 A로 뽑히다. A로 불리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지현 선생님은 치크로 불려 할 수 있죠? 제 별명이 치크였습니다. 볼이 되게 잘 빨개져가지고요. 뭐 추워도 빨개져, 더워도 빨개져, 놀래도 빨개져. 네, 그래서 재현 is called cheek. 라고 해서 치크라고 불린다. 이렇게 수동태 다음에 명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이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동태 다음에 명사 올 수 있는 거 따라합니다. consider, name, vote. 소리 내고 있어요. declare, elect, call. 좋습니다. 자, 여러분 뇌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소리를 낸 만큼 더 기억을 잘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형식, 오형식 동사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제 너무 지겨워. 나중에 좋을걸? 반복이 되세요? 해석, 목적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능동, 바이 있으면은 PP 이런 거 수동 했고, 자동사, 그 다음에 감정까지 쫙 긋고, 얘가 뭐였어요? 제가 화면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얘가 뭐였어요? 그렇지? 얘가 최빈출이었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 뭐였어? 4, 5형식 동사 수동태. 아, 포인트가 뭔지 알겠더라. 어떻게 문제 푸는지도 알겠더라. 얘들이 나오면 보게 보면서 해석해야 되겠어. 해석하는 것이 문제 푸는 방법이야. 다섯 번째가 빈칸 다음에 대절이에요. 빈칸 다음에 대절 나오면 답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말해주세요. 능동? 수동?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 강의에서 혹시 specify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답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 막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막 선생님 그만하고 그냥 넘어가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안 돼.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요거 관련된 문제로 능동태가 정답이었다. 그래서 대절을 뭐 하더라? specify. 그렇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명시하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빈칸 다음에 대절이 나왔을 때 무조건 능동태, 무조건 수동태라고 사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 끝나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5번 지금 하는 거니까 좀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유닛 3 수동태 능동태라는 좀 커다란 부분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토익을 지금 여러분이 점수가 뭐 400이라고 해봐요. 아니면 500이라고 해봐요. 근데 900을 넘기는 그 순간이 되면 정말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당연하겠죠. 저도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되게 영어를 좋아해서 전공을 영어로 했긴 했습니다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에게 제 처음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900을 딱 넘겼으면 하면서 길을 넘기면서 원래 900이었어야 하겠는데 이걸 얘기 안 해요. 몇 점이었을까? 700? 아니었어요. 600? 아니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영어 전공자였기 때문에 700을 넘겼을 때야 뭔가 토익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약간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800을 넘겼을 때 좀 편안한 상태가 됐었고 900을 넘겼을 때 그 기쁨 965점을 받았을 때 친구야 니 미쳤나 했을 때 그 어떤 그 정말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 계단으로 성취해가는 그 느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성취의 기쁨과 힘을 원래 하나를 이루면 그게 큰 힘이 돼서 하나를 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직으로 막 이렇게는 못 가지. 하지만 지금 400이야? 그러면 500, 500에서 600 그리고 이 정도 점수대에서는 원래 200점도 팍팍 뛸 수 있거든요. 400에서 600, 600에서 800, 800까지도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900 넘겨봐라. 어떻게 기분이 내는지. 응? 왜 학생들이 어떤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학원 있잖아요. 우리 영단기 학원 막 이런 데 보면 카페에서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스터디 할 때 뭐 모여서 토익 문제집 꺼내놓고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 A 아니야? C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이 900을 넘겼어. 그러면 그 자리를 지나치기가 힘들어요.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딱 봤더니 답이 C야. 그러면 그 답 C인데요? 얘기를 해. 그럼 놀라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럼 여러분이 웃으면서 900입니다. 토익 900 넘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막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왜 C냐면 막 설명해 줘. 그런 어떤 기쁨. 그래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진짜 그런 기분이 저는 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기쁨을 느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4번까지 다 했다 그죠? 5번만 하면 된다. 빈칸 하면 뭐 나왔을 때 대절 나왔을 때 그 대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know, inform, expect 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900을 넘겨서 902가 되었을 때 친구가 나 안다? 자랑 그만해라. 이제 듣기 싫다. 나 안다. 난 안다. 뭘 아니? 대절을 뭐 네가 you are 그죠 여러분? 또 900이란 말 쓰기 그러니까요. You got over 900 on the TOEIC.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900점 이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점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일반적으로 대절은 뭐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태? 그렇죠. 능동태 뒤에 대절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건 어때요?
제가요 inform 할게요. 무슨 뜻이에요? 알리다 라는 뜻이죠. 나는 알렸다. 무엇을? 대절을.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뭐 대절의 사실은 뭐 상관없고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알렸다. 이건 될까 안 될까? 놀랍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이렇게 대절이 뒤에 나왔을 때 여기 빈칸 나오면 얘는 능동태가 안 돼요. 왜? 당연히 되는 거. 대절을 알렸다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동사의 형태는 동사 지맘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inform이라는 동사가 뜻이 뭐라고? 알리다인데 반드시 뒤에 에게 뭐라고? 누구에게 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그 뒤에 뭐뭐를 대절과 같은 뭐뭐를 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절을 알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게란 말 없이 바로 대절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팍팍 지금 돌아가는데 봐봐봐. 누구에게 대절이라면 얘 에게가 목적일 거야.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러면 inform me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봐요. 나에게 알린 거면 me가 주어로 와서 I가 될 것이고 내가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I was informed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나요? 뒤에 대절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절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절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뭐뭐 대절을 하다면 뭐로 정답으로? 능동태를 정답으로 하란 말이에요. specify도 능동태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무조건 능동태일 때는 뒤에 대절이 못 오는 동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재현 선생님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카메라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를 들고 하잖아요. 그죠? 존재한다는 그런 동사 공통점 뭐예요? 그 동사 다음에 반드시 에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두는 게 이런 문법 문제 말고도 어휘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꼭 잘 알아둬요. 에게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수동태가 되어야지만 바로 대절이 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빈칸 다음에 대절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동사 에게가 와야 대절이 나오는 동사 그런 동사가 뭐가 있을까? 역시 책이 다 나와 있어요. 포인트는 지금 외우는 거예요. 잘 봐라.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어휘도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inform 또 통보하다 뭐가 있어요? notify 통보하다. 그죠? 얘 둘은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상기시키다 remind 또 assure 뭐죠? 확신시키다 또 tell도 바로 뒤에 대절 못 와요.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I told that 말했다 될 것 같습니다만 안 돼요. told me that, told you that, told her that 에게가 있어야 대절이 올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 여러분 좋아요.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보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대절이 나와 있어. 그러면 반드시 얘들은 무슨 태? 수동태만이 정답이야. 소리내서 읽겠어요. 따라합니다. inform 소리내세요. notify 다시 inform, notify, remind, assure, tell 다 5점짜리예요. 됐죠? 그래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expect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면 끝나요. 가짜 주어 it 배웠잖아요. 진짜 주어 형태 중에 대절 올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당신은 곧 원하는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역시 기분 좋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 핵심은 빈칸 다음에 대절이 나왔을 때 능동할래, 수동할래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런데 가짜 주어가 나오면 is로 시작하면 가짜 주어는 해석을 안 하고 진짜 주어인 대절이 주어가 돼서 주어가 동사라는 점이 어떤 사실이 예상합니다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라고 예상됩니다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주어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정답은 보통 무엇이다? 수동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좋아, 이게 끝이에요. know, inform, expect. 자, 그렇다면 이제 역시 동사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경장 선생님이 그래, 지금 제가 텔은 얘기하면서 convince 동사를 아이고 빠뜨렸네, 미안해요. convince가 확신시키다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뭐뭐를 확신시키다가 되면서 수동태가 되어야 바로 뒤에 대절이 올 수 있습니다. 좀 책에는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외우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경우 1, 2에서 대절이 나왔을 때 수동태를 써야 되는 것이 좀 전에 경우 1이었고 2번이 가짜 주어 it 수동태 뭐입니까? 대절. 가짜 주어 it 수동태 대절. 보이죠? is expected, 그다음에 is recommende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완전히 수동태 할까 능동태 할까를 결정하는 방법 5가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추가로 이거 하나만 하면 수동 능동이 완전히 끝. 자, 봅니다, 여러분. 역시 문제 유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지금 시험 문제를 풀어갔다 시험장이야. 긴장하면서 수동태 다음에 빈칸 나왔어. 일단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수동태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뭘 써요? 뭘 써요? by를 써요. 그죠? 우리가 be, pp, by 이렇게 쓰잖아요. 포인트. 시험에 수동태 뒤에 빈칸 나와서 실제 by가 정답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by가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보겠어요. 어떤 호텔이 잘 알려져 있다. 뒤를 봤더니 서비스로 이렇게 되죠. 정답 뭘까요? 4예요. 결론.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어떻게 풀라고? 수동태. 다음에 빈칸.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야 해. 1번. by를 집어넣어봐 우선. 그래서 해석적으로 의해서가 말이 맞으면 by가 정답되는 거예요. 볼까요? 많은 넘버로 기억하죠. 많은이었지. 많은 기술자들은 고용되었습니다. PB 회사에 의해서. 해석 뭐가 되면? 의해서가 되면 by를 정답으로 해라. 좋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무조건 by가 정답이 있지는 않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느냐? 수동태 뒤에 특정한 전치사가 오는 수거 표현이 있더라. 수거. 그럼 수거는 수거 자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워주세요,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사실 수동태 뒤에 나오는 전치사 표현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필수 암기 수동태 전치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러분께 맡기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거, 많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역시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답을 아느냐, 다 알면은 괜찮은데 하나라도 모르면 시간을 들여서 교재에 있는 걸 다 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받은 상태에서 답을 얘기해 보겠어요. 이걸 했어요. 걱정한다 할 때. 기억 못하면 진짜 걱정합니다. I am concerned. 뭐였어요? About. 따라합니다. 소리 내세요. Be concerned about. 한 번 더. Be concerned about. 한 번 더. Be concerned about. 기억해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be concerned 수동태에다가 about까지 있는 거예요. 좋아. 두 번째 보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기초하다. be based on. 이거는요. 뭔가를 갖추고 있어. be equipped. 그렇지. 얘기 잘해주네. with. 이거 또 토익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개입하고 있다. 뭐라 그래? be involved. 그렇지. be involved in. 얘는 무슨 뜻이에요? be acquainted. 몰랐어요? 익숙하다요. 뭐라고? 익숙하다. be acquainted. 그 뭐뭐와 익숙하다. with. 자, 5개밖에 안 풀었습니다. 교재에 더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걸 다 해줘야 뭔가 후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틀릴 게 없으니까요. 아셨죠? 문제 푸는 방법까지 다 손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동태 부분을 다 끝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틀릴 문제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역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스텝 3 문제 풀이로 유형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 풀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러갔다. Yes. 부사가 동사를 꾸밀 뿐이고 ing는 능동태, pp는 수동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빈칸 다음에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가 정답이죠? 하고 잘 쳐다보면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해야지. 근데 지금 보면서 그냥 멍하니 따라오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consider 문대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나왔을 때 능동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productivity, 생산성. 생산성은 빈칸 열어봤더니 key source, 원천이다.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가만있잖아. 그래서 해석적으로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considered. is considered. 넘어갑니다. 보기를 봐요. 보기를 보는 순간 긴장해. give 이거 뭐지? 사형식 동사니까 빈칸 다음에 목적어 매우 유용한 presentation 매우 유익한 presentation 발표 명사가 있어도 능동수동 따져야 되겠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presentation을 했어. have pp 능동태. 이 사람이 presentation을 받았어. 뒤를 봤더니 to all those to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가 돼야지.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어 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받는 사람이 두 개나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비라는 사람도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딴 사람도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비 테일러가 아주 유익한 프레젠테이션을 모든 사람에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사형식 동사야. 뜻은 수여하다. 수동태면 받다. 능동태면 주다. 보겠습니다. 어쩌고 회사가 대문자로 된 건 회사다. 회사가 빈칸 열어봤더니 contract 뭐죠? 계약. 계약을 회사가 수주했다냐 아니면 회사가 계약을 줬다냐. 사실 회사가 계약을 줬다도 좀 이상하긴 한데 because 이하를 읽어보세요. because it 회사를 받겠죠.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a bid가 뭐예요? 입찰이죠. At a very competitive price니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약을 수주받았다가 맞지. 그러므로 정답은 수동태를 만드는 B. 알겠지? 그래요. 나 샌드 좋아한다. 응? 나 네임 좋아한다. 그렇지. 이런 애들 특히 4, 5형식 동사, 수동태 대어도 명사가 올 수 있어. 정리를 쫙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러갔다. have 다음에 빈칸 나왔어요. have pp 능 have 빈 pp 수 빈칸 다음에 대절 아하 포인트 딱 들어와. complain 뜻이 불평하다.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불평했다가 맞을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complained. 그러나 보기를 봤더니 이번에 assure이 딱 보입니다. assure이라는 동사 뭐였더라? 반드시 뭐뭐에게가 나와야지만 대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절 보이십니까? 그죠? 대절 보이십니까? 이 상태에서 능동태 be assuring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수동태가 되어야지만 대절이 올 수 있는 동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따로 안 해주면 풀기 힘들지.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얘는 그래도 풀기 쉽겠지만 2번은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잡아준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를 풀어갔대. ask 요청하다. 우리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 그러면 ask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정답은 부정사가 정답이 맞는데 동사 원형이 정답인데 보기를 봤더니 동사 원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 더 있단 말이야. 부정사도 능동수동이 출제가 된다 그러지.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빈칸 이하 보세요. 뭐 있어요? 우리의 연구라는 목적이 있지. 연구를
넓히라고 부탁했다. 목적어 있고 목적어를 하다 라고 말이 되면 부정사도 능동태 정답으로 해. 여러분 이거 동사로 보여요. broad라는 형용사에 em 붙여서 형용사에 EL을 붙인 형태는 동사가 됩니다. 그죠? enlarge 이런 거 확장하다 이런 거 맞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어머나 이거 뭐야? 정재현 선생님 말한 대로 진짜 관계대명사 이하에 동사자리 빈칸 나오네. 능동 수동 이거 능이지. have, pp. 야는 뭔데? 수 맞아요? 그러면 제공한 건지 된 건지 뭘 기준으로?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명사가 주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트레이닝 세션이 어떤 거였냐? 트레이닝 세션 뜻이 뭐예요? 훈련 모임이죠. 훈련 모임이 제공했어? 모임이 제공했어? 뭐예요? 훈련 모임이 제공되었다가 맞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위해 제공된 훈련 모임이 맞기 때문에 수동태인 정답 뭐? are provided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포인트로 달려가고 있네요. 볼까요? 시험 문제를 풀러갔다 계속 머릿속에 유형을 집어넣어. 보기가 전치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동태, 비비 수동태 다음에 빈칸이야. 그럼 뭐라고요? by를 집어넣어봐. 해석적으로 맞는지 봐봐. affect가 무슨 뜻이야? 영향을 미치다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증가. 연료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 연료 가격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의해서가 말이 맞으면 정답 뭐로 하라고? by로 하라고. 이거 추가로 하나 알아둘까요? 여러분 adverse 무슨 뜻이에요? 나쁘게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영향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adversely affect 정말 자연스럽게 잘 쓰는 표현입니다. adversely affect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이건 3초 문제. 왜? 우리 외웠기 때문에 be concerned 뭐라고 해요? about 뭐뭐에 관해서 걱정하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슬라이드 쇼가 끝나면서 우리의 강의도 여러분의 수동능력 포인트도 끝이 납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기억을 잘 해놨다가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수동능력 문제를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뭔가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다 새로운 문제를 안 본 어떤 동사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풀어보겠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면 좋겠고요.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스텝 4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루지 말고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작합니다.